이것이 사실은 되게 엄청난 이거 올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학생들을 유혹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다가온다 22도 6월의 데이투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6월 모의고사에서 우리 고3들은 N수생을 처음 겪는 시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번 6월 모의고사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이제 좀 결과를 좀 면밀히 저도 이제 결과가 나오면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재학생들이 처음으로 이제 30만 명대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학령 인구가 이제 가장 좀 적은 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N수생들이 작년보다 11,000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대급 6월 모의고사 중에 역대급으로 N수생이 제일 많이 들어온 시험인 게 가장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이제 과탐응시 인원, 흔히 말하는 이제 이과생들이죠. 이 학생들로 인해서 이제 N수생이 또 그만큼 N수생 중에는 이제 그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따른 결과는 또 어떨 것인지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5월, 그러니까 원래 4월에 봤어야 되는데 이제 5월 10일로 미뤄지는 5월 모의평가 있잖아요. 5월 모의평가가 재학생들끼리랑 본 것이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일찍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니까 특이한 것이 이제 과탐 2 과목 있잖아요. 과탐 2 과목이 이론상 만점인 100점이 났어요, 표점이. 만점자가. 이것이 사실은 되게 엄청난 이거 올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N수생이 들어왔을 때 과탐투의 표점은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면밀히 봐야 될 건 3월과 이제 5월 10일에 봤던 모의고사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N수생과 처음 겨뤄본 곳에서 본인의 정시 지원 가는 건이 정말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변화됐는지 또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의 수시 수능 최저에 충족을 했는지, 충족을 못했다면 얼만큼 극복을 해야 충족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심히 본인들이 분석을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과탐투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서울대가 올해 과탐투 필수응시를 폐지하면서 과탐투 응시 인원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이제 저 포함해서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월 모의고사의 결과를 봤을 때 어차피 그냥 대충 찍어도 3등급은 나오는 점수가 나왔어요. 15점이 3등급이니까. 그러면 뭐 정시가 목표로 아닌 이상 수능 최저. 수능 최저로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정시를 목표로 하더라도 좀만 더 하면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학생들을 유혹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6월까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9월 모의고사의 그 과탐투 응시 인원까지 변화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6모, 9모, 그 다음에 실제 수능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대신에 지금 뭐 수험생들은 뭐 수능 결과를 지켜볼 게 아니고 이제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탐투의 유혹이 왔을 때 지금 약간 온 상황이거든요. 과탐투의 유혹이. 과탐투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인가, 과탐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보통 지금은 이제 과탐2 과목이 학교의 수업에서는 절대평가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렇죠. 그래서 학업 역량이 이제 과탐2에 대한 학업 역량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요. 낮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N수생들이 봤을 때 과탐2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저는 유심히 좀 봐야 될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이러다가 물리투가 아랍어 같은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컨설팅 할 때 원래 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6월 모의고사의 지표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활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면 뭐 컨설팅도 고려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6월 모의고사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올 때쯤이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시작하게 되는 시즌이에요. 그러면 보통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면은 학생들의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에 총 내신이 나와요. 내신이 나오면서 6월 모의고사 성적까지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수시 수능 최저를 충족했는가, 정시 지원 가능권은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서 이제 수시 원서의 조합을 하게 되고, 더 정확한 것은 이제 9월 모의 평가겠죠. 9월 때는 N수생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가채점만 할 수 있고 성적표를 받기 전에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는 가채점을 굉장히 반드시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9월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6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급변했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이제 수시 지원의 고민이 엄청 커져요. 혼란이 굉장히 커지니까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채점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수능 시험에서는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몇 점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풀었던 문제를 수험표 뒤에 이렇게 적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답을 감독관이 그걸 못하게 하면은 적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푼 문제가 답이 자기가 뭘 체크했는지를 정확하게 집에 와가지고 다시 그거를 기록해가지고 채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후에 대학별고사에 참여할지 말지 등등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을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가채점 표를 한번 작성해 보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강석 부장님. 이제 6월은 대학교에서 입시 결과와 확정 요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죠?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대학들이 이제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건 아니면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건 많은 대학들이 지금 입결 발표를 거의 다 완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일부 대학은 입결 발표를 안 한 대학도 있고요. 그것을 좀 전년도와 대비해서 좀 면밀히 좀 파악해야 될 것이고 또한 6월 말일이 되면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전체 모든 4년제 대학교의 입결이 탑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2022학년도 대비해서 2023학년도의 입결이 어떻게 변했는지, 변했으면 왜 변했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럼 2023학년도 대비해서 올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입결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확정 요강이 실제적으로는 예년에는 4월 말일에 2025학년도 시행계획과 같이 발표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보통은 연초에 이 모집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확정 요강이 좀 늦게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이달 5월 말쯤에는 다 모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올해 이제 모집 요강은 정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첨단 분야 인재를 이제 증원했잖아요. 그 수도권만 거의 900명을 이제 증원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원래 시행 계획과 대비했던 모집 인원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면밀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 4월에 발표했던 시행 계획 대비 올해 모집 요강에서 변화된 점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요강을 꼭 확인하면서 그럼 전년도와 얼마큼 바뀌었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작년에 입결은 어땠는지를 좀 봐야겠죠.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만큼은 꼭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행계획 나오고 그리고 확정 요강이 나오는데 지금 시행계획이 나왔을 때보다 확정 요강에서 지금 변화될 요지가 많다는 거죠. 예, 특히 모집 인원은 많이 변화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를 판단할 때 작년과 대비해서 변했다, 안 변했다, 이게 오른 건가 떨어진 건가 이걸 봤을 때요.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좀 유의사항이나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것을 다 원인을 분석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입결이 변하는 거는 뭐 한 대학이 변하면서 입결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대학들의 변화가 또 이 대학의 변화를 좀 주기도 하거든요. 대신에 먼저 파악을 우선 해볼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했는가,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변했는가, 전형 방식이 변했는가. 요 세 가지는 요강만 확인하셔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면서 입결이 얼마나 변했는가 또 좀 봐야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올해 확정 요강이 나오면, 이렇게 변했으면, 입결이 올라갈 소지가 있는가, 내려갈 소지가 있는가를 본인이 예상을 하면서, 그것을 본인 생각만으로 할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이제 뉴스라든지 또는 유튜브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또는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도 될 것이고요. 또는 이주의 또 컨설턴트님들과 상담을 해도 될 거니까 좀 본인의 생각과 이제 학교 선생님 또는 컨설턴트들 또는 언론들의 생각이 잘 맞는지를 좀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입결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가 완화됐는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그렇죠. 인원수가 적어지면 경쟁률이 올라가고 빡세니까 인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고 전형 방식이 달라졌으면은
다른 식으로 계산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형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은 이주유로 전화 주세요. 네. 네, 근데 뭐 모집 인원이 줄었다고 무조건 경쟁률이 올라가거나 무조건 입결이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전화 주세요. 네. 네.